안녕하세요. 정소영의 아젠다 제6편 성평등의 사례들을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으로는 6번째지만 가브리엘 쿠비의 책으로는 7장으로 건너뜁니다. 제가 건너뛴 6장에는 유럽연합이 어떤 방식으로 젠더 이데올로기를 현실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좀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챕터를 이게 소개할 때도 그 내용 전체를 막 다 얘기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골라낸 내용을 위주로 이제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아시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 7장에서는 주로 독일에서 이 성혁명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저는 여기서 성주류화라는 단어를 저희가 좀 알아보는 선에서 이 챕터를 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이 성주류화라는 것이 영어로는 젠더 메인스트리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정의가 된 것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유엔 기관인 ILO라든지 그런 데서도 같은 표현이지만 정의를 조금씩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냥 이 젠더 이슈를 사회 정책이나 국가 정책의 중심에 둔다, 또는 젠더 평등을 모든 사회 정책이나 국가 정책에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정도 그냥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저 같은 이제 보통 사람들 수준에서는 충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주류화, 이 젠더 메인스트림은 남녀 평등을 넘어서 이 모든 젠더들, LGBTQI 등등등 계속 이제 확장되는 것이죠. 이런 젠더들이 다 동일한 가치와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 평등하게 대해주자. 그리고 이 성주류화, 이 젠더 메인스트리밍이라는 것이 결국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 양성의 성 정체성을 해체시킴으로써 온전히 달성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통 사람들은 이 성주류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나라 이제 정부 정책도 그렇고요. 여전히 이건 남녀 평등의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게 남녀 평등이 아니고요. 이게 모든 젠더,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 간성, 이런 거 다 포함합니다. 이렇게 이제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면은 그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아예 하지 않고 일단 그냥 남녀 평등으로 이해하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성주류화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에서 여성 임원 비율을 이제 정해 놓는 거죠. 프랑스 같은 데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기업인데 여성 임원의 비율이 정해져 있다거나. 또 국회나 행정부에서 여성 의원이라든지 여성 장관 자리를 할당해 놓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선진국에서 하는 성주류화 정책의 한 가지입니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개도국 같은 데서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이제 의무적인 공교육을 시켜라. 이런 것도 성주류화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ODA라고 개도국을 도와줄 때 이 성주류화를 얼마나 잘 했나 이런 거 점수를 매기는데요. 이때는 이제 주로 남녀 평등의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이 여성가족부 젠더 이퀄리티 앤 패밀리 부서죠. 이 부서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젠더는 더 이상 남자와 여자 이 양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 정체성 스펙트럼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아니라고, 젠더는 남자와 여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성 정체성 관념에서 못 벗어나셨나? 아니면 선진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젠더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지금 정책을 하시는 건가?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 같은 선진화된 서구 사회에서는 성주류화 하면은 모든 성 정체성을 LGBTQI 등등등 50개, 100개 넘는 이런 성 정체성을 평등하게 모두 잘 대우해 주는 것, 똑같이 대우해 주는 것이 이제 젠더 메인스트리밍이다. 이렇게 이미 잘 그런 개념이 확립이 되어 있죠. 독일에서는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이 태어나면서 딱 결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양육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남자와 여자라는 고정된 이 성별관념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 거죠. 자유를 사랑하고 또 관용적이고 이 다양하고 이 포용하는 이런 좋은 민주시민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모든 젠더들을 차별 없이 대하는 그런 교육을 유치원부터 12학년,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인데 이걸 다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젠더의 어떤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여자아이들한테는 뭐 축구라든지 복싱이라든지 이런 이제 거친 스포츠를 하도록 장려를 하고, 남자아이들한테는 인형놀이, 공주놀이, 아니면 뭐 손톱에 매니큐어 한번 발라보는 거, 그런 거 해보거나, 아니면 여자 스타킹 한번 신어보는 거 재밌잖아요. 이런 놀이를 이제 자꾸 시키는 거죠. 그리고 여학생들에게는 이제 공학자나 뭐 컴퓨터 프로그래머 같은 기술직을 선호하도록 이렇게 자꾸만 격려를 하고요. 남자아이들에게는 유치원 부모나 뭐 초등학교 교사, 요양사 등 사실은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조금 많이 선호했던 그런 직업을 갖도록 이렇게 자꾸만 격려를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독일 정부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정부기관의 이름이 기술 다양성 기회평등 능력센터라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들을 하고, 또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젠더 교수법, 또 젠더 학교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남녀라는 성 정체성의 어떤 고정관념으로부터 아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가끔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남자랑 여자는 뇌 구조가 다르다. 또는 남자와 여자가 호르몬이 구성 비율이 너무 다르거나 호르몬이 나오는 어떤 시기 같은 게 너무 달라서 신체적으로 너무 구별이 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당신은 생물학적 차별주의자군요. 이렇게 몰아붙인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남자와 여자는 각각 구별되게 창조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당신은 종교적 근본주의자 또는 혐오주의자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윽박질러 가지고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젠더 이데올로기를 반대할 수 없도록 그렇게 여론을 형성해 가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주로 독일의 좌파 정당이죠. 녹색 정당, 진보 정당, 이런 정당들이 지지하고 또 이런 정당들이 정책을 내고 수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대다수 독일 국민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저 그냥 자신이 정치적 성향이 좀 진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진보 정당을 찍어요. 그냥 녹색 정당 찍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면 사실 그 일 자체는 찬성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의원께서 여러 차례 이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막 하시고,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실까? 지금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이 총 한 7차례 정도 계속 2007년부터 발의가 됐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주로 종교단체 중심으로 또 학부형들을 중심으로 계속 막아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이거를 또 발의를 하시려고 하고 계속 집요하게 노력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분들이 도대체 하시려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진짜 이것을 지지하는지, 아니면 그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다 묻어가는 것인지를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농담 같은 진담을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캐나다의 한 젊은 부부가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쫙 보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묻지 말아라.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it, 영어로 그것이죠. boy나 girl 이렇게 부르지 말고 it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젊은 부부는 자기 아이가 스스로 어떤 성별 정체성을 선택하기도 전에 내가 남자야 혹은 내가 여자야 라는 그 고정관념을 갖게 될까봐 이게 너무 걱정이 돼서 아이가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성 정체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린 시절에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정체성이 아이들의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그 자기 정체성과 더불어서 내가 남자 혹은 여자라는 그런 뚜렷한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더 좀 잘 자라지 않을까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10살 때까지도 모르는 아이, 그게 계속 헷갈리는 아이가 과연 다른 영역에서 굳건하고 건강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지 참 의문이 듭니다. 오늘 아젠다 6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언어가 한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